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구글에서 나온 Context Engineering Session and Memory for LLM Agency입니다. Large Language Model은 호출 사이에서 실제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매 요청은 완전히 새로 시작되고 여러분이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 넣어준 정보만 쓸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애플리케이션에는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지난번에 무엇을 했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화이트 페이퍼는 세션과 메모리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날것의 LLM을 상태를 가진 지능형 에이전트로 바꿔주는 기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계속 이어지고 개인화된 것처럼 느껴지게 해준다는 거죠. 전통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잘 만든 고정 프롬프트 하나를 쓰는데 초점을 둡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넓게 봅니다. 매 턴마다 LLM에 보낼 전체 페이로드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지시문, 툴, 히스토리, 외부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입력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핵심은 현재 디스크를 풀기 위해 모델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빠짐없이 넣고 필요 없는 건 빼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골라서 압축하고 포맷할지 동적으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컨텍스트를 잘 쌓아야 하는 여행 가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가이던스를 넣습니다. 에이전트의 페르소나와 제약을 정의하는 시스템 인스트럭션, 호출할 수 있는 툴 정의, 그리고 추론 방식을 잡아주는 몇 가지 예시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를 넣습니다. 장기 메모리, 검색된 문서, 툴의 출력, 서브 에이전트들의 결과 같은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최근 대화 히스토리, 작업 중인 스크래치패드 상태, 그리고 사용자의 최신 질문을 넣어서 지금 이 순간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매 턴마다 이 조각들 중 무엇을 넣을지 결정하는 일종의 규율입니다. 매 턴마다 에이전트는 컨텍스트 관리 루프를 한번 돕니다. 먼저 컨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사용자 메모리, 검색된 문서, 최근 대화 이벤트들을 불러오죠. 다음으로 컨텍스트를 준비합니다. LLM이 바로 쓸 수 있는 완전한 프롬프트로 조립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모델과 필요한 툴들을 호출하는데 여러 스텝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출력 결과를 작업 중인 컨텍스트에 계속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생긴 정보를 연구 저장소에 업로드합니다. 세션 로그를 업데이트하고 메모리를 생성하거나 다듬는 작업을 하는데 보통은 사용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합니다. 세션은 한 번의 대화를 위한 작업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에이전트가 필요로 하는 모든 턴의 대화와 임시 상태를 담고 있죠. 메모리는 더 서류 캐비닛에 가깝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작업대 위에 있던 모든 자잘한 것들을 다 넣어두지 않고 핵심 사실, 요약, 결정 사항만 뽑아서 정리해 넣습니다. 세션은 날것의 시끄러운 원천 데이터이고 메모리는 그걸 정제해서 만든 오래가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이후의 여러 대화, 심지어 다른 에이전트들 사이에서도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션은 에이전트와의 한 번의 연속된 대화를 담는 컨테이너입니다. 특정 사용자에 묶여 있고 시간 순으로 정렬된 이벤트 로그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 입력, 에이전트 응답, 툴 호출, 툴 출력 같은 것들이죠. 이 로그 옆에는 보통 상태 객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바구니, 중간 계산 결과, 태스크 진행 상황 같은 걸 추적하는 구조화된 스크래치패드입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새 이벤트가 계속 뒤에 붙고 에이전트의 로직에 따라 이 상태도 업데이트됩니다. 대부분의 프로덕션 에이전트는 상태가 없는 환경에서 돌아갑니다. 매 요청이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구조죠.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전체 세션 히스토리를 연구 데이터베이스나 매니지드 세션 서비스에 저장해둬야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모든 걸 메모리에만 들고 있어도 되지만 이건 스케일도 안 되고 재시작에도 버티지 못합니다. 프로덕션에서는 매 턴 시작 시 세션을 안정적으로 로드하고 에이전트가 도는 동안 새 이벤트를 계속 덧붙일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여러분의 코드와 LLM API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션, 이벤트, 메시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객체로 작업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프레임워크가 이걸 모델이 기대하는 정확한 요청 포맷으로 바꿔줍니다. 제미나이의 경우에는 롤과 파트를 가진 컨텐트 객체 리스트죠. 이런 추상화 덕분에 에이전트 로직은 한 번만 작성하면 되고 프레임워크가 LLM 제공자마다 다른 계속 변하는 API의 지저분한 디테일을 대신 처리해줍니다. 동시에 특정 벤더에 종속되는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마다 세션을 구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글 ADK에서는 세션 객체가 이벤트 객체 리스트와 별도의 스테이트 객체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히스토리용 폴더 하나와 워킹 메모리용 폴더 하나가 들어있는 서류 캐비닛 같은 구조죠.
랭그래프에서는 별도의 세션 객체가 없습니다. 스테이트 자체가 세션입니다. 이 스테이트 안에 메시지 히스토리와 그 밖의 모든 작업 데이터가 들어있고 변경 가능 뮤터블 합니다. 랭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테이트를 변환하거나 압축할 수 있는데 토큰 제한이 빡빡한 장기 대화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에이전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특화된 에이전트 팀이 함께 일합니다. 이들이 제대로 협업하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유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영구 세션 히스토리는 모든 상호작용의 전체 대본이지만 이건 매턴 LLM에 보내는 컨텍스트와는 다릅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그 히스토리 중 일부만 필터링해서 모델에 넘길 수도 있죠. 우리가 멀티 에이전트 세션 패턴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에이전트들이 그 밑단의 히스토리를 어떻게 공유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얘기이지 LLM에 보내는 프롬프트 그 자체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세션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Shared History 모델에서는 모든 에이전트가 같은 대화 로그를 읽고 씁니다. 에이전트들이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하나의 단일 진실 소스, Single Source of Truth가 필요할 때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에이전트의 출력이 바로 다른 에이전트의 입력이 되는 다단계 문제 해결 같은 경우죠. Separate Histories 모델에서는 각 에이전트가 자기만의 프라이빗 로그를 유지합니다. 다른 에이전트는 명시적으로 주고받는 메시지만 보고 내부 추론이나 툴 호출은 보지 못합니다. 이런 블랙박스 스타일은 에이전트 간 모듈성, 캡슐화, 경계가 분명한 구조를 원할 때 유용합니다. 에이전트들이 각자 별도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는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에이전트에서 툴 패턴입니다. 다른 에이전트를 API 호출하듯이 부르는 거죠. 입력을 넘기고 최종 출력만 돌려받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에이전트, 즉 A2A 프로토콜입니다. 에이전트끼리 구조화된 메시지를 직접 주고받는 방식이죠. 두 경우 모두 응답을 받는 에이전트는 상대의 내부 단계는 보지 못하고 명시적으로 공유된 입력과 출력만 보게 됩니다. 추상화는 양날의 검입니다. 특정 LLM에서 에이전트를 분리해주는 내부 데이터 구조가 동시에 특정 프레임워크의 에이전트를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한 프레임워크의 스키마로 세션을 영구 저장해버리면 다른 프레임워크가 그걸 쉽게 읽을 수 없습니다. 랭그래프 기반 에이전트는 ADK의 세션과 이벤트 객체를 그대로 해석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간의 태스크를 매끄럽게 넘기기가 어렵고 그걸 하려면 커스텀 변환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이전트 프로토콜은 에이전트들이 메시지를 주고받게 해주지만 더 깊은 문제인 풍부한 컨텍스트 상태를 공유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각 에이전트의 세션 히스토리는 자기 프레임워크 내부 스키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논문은 더 견고한 패턴을 제안합니다. 공유 지식을 프레임워크의 독립적인 메모리 레이어로 추상화하는 겁니다. 원시 이벤트를 그대로 저장하는 대신 요약, 엔티티, 사실 같은 가공된 정보를 문자열과 딕셔너리처럼 단순하고 이식성 높은 구조로 저장합니다. 이 공유 메모리는 서로 다른 에이전트들이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인지 자원이 되고 프레임워크 쌍마다 별도의 번역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세션 관리는 편의 기능이 아니라 보안상 핵심 서비스입니다. 각 세션은 엄격히 격리되어야 해서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를 절대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세션 스토어에 대한 모든 읽기 쓰기에는 적절한 인증과 권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 식별 정보, PII는 저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마스킹되거나 제거되어야 합니다. PII 스크러버나 모델 아머 같은 도구를 쓰면 유출 사고의 영향을 크게 줄이고 GDPR, CCPA 같은 규제 준수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션의 데이터 무결성은 단순히 레코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벤트의 정확한 시간 순서를 보존해야 하는데 이 순서 자체가 대화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라이프 사이클 전략도 필요합니다. 세션은 영원히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명확한 보존 기간과 TTL 정책을 두면 비활성 세션을 자동으로 삭제하거나 아카이브에서 스토리지 비용과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법적, 비즈니스 요구사항에도 맞출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상호작용이 세션 스토어를 건드리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런타임은 보통 상태가 없기 때문에 매턴 시작 시 전체 세션 히스토리를 다시 로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직렬화 오버헤드가 생깁니다. 레이턴시는 낮추고 처리량은 높이려면 이동 처리하는 데이터 양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히스토리 압축과 필터링이 등장합니다. 오래됐거나 관련 없는 디테일을 모델이나 네트워크로 보내기 전에 미리 잘라내는 거죠.
요즘 LLM들은 꽤 긴 컨텍스트도 처리할 수 있지만 무한대는 아닙니다. 대화 히스토리가 모델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넘어서면 호출이 그냥 실패합니다. 그 전에라도 토큰이 많아질수록 API 비용은 올라가고 응답 속도는 느려집니다. 품질 문제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너무 많이 우겨 넣으면 모델이 노이즈에 휘둘리거나 오토 리그레시브 에러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만 압축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컨텍스트 관리를 긴 여행을 위한 짐 싸기에 비유합니다. 다 챙기려 하면 가방이 쓸 수 없게 되고 너무 조금만 챙기면 꼭 필요한 걸 놓치게 되죠. 컴팩션 전략은 똑똑하게 짐을 싸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방법으로는 마지막 n개의 턴만 남기거나 토큰 한도에 닿을 때까지 히스토리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채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 고급 방법은 재귀적 요약, recursive summarization을 쓰는 겁니다. 오래된 대화 부분을 주기적으로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만 남긴 짧은 요약으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ADK에서는 저장된 세션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모델에 보내는 내용만 제한하는 컨텍스트 필터를 꽂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텍스트 필터 플러긴을 써서 프롬프트에는 마지막 10턴과 최신 사용자 쿼리만 남기게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벤트스 컴팩션을 설정해서 일정 턴 수가 지나면 오래된 이벤트들을 주기적으로 요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토리지에는 전체 원시 히스토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모델에는 압축되고 잘 선별된 뷰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핵심 설계 선택 중 하나는 언제 컴팩션을 할지 정하는 겁니다. 카운트 기반 트리거는 턴 수나 토큰 수가 임계값을 넘을 때 작동합니다.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분합니다. 시간 기반 트리거는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을 때 컴팩션 작업을 돌려서 유휴 시간을 청소에 활용합니다. 이벤트 기반 트리거는 더 의미론적입니다. 태스크, 서브골, 포픽이 끝났다고 감지될 때 에이전트가 컴팩션을 수행하는 방식인데 사람이 대화를 여러 세그먼트로 나눠 생각하는 방식과 더 잘 맞습니다. 요약 같은 컴팩션 단계는 계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빠르게 유지하려면 이런 작업을 백그라운드에서 비동기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한번 요약을 만들었으면 그걸 영구 저장해서 같은 비용을 다시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각 요약이 어떤 원본 이벤트들을 대표하는지 추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델의 원본 이벤트와 요약을 둘 다 보내는 일을 피할 수 있고 압축된 히스토리와 전체 히스토리 사이의 매핑도 명확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메모리는 단순한 원본 대본이 아니라 거기서 뽑아낸 지식입니다. 메모리는 요약, 사실, 엔티티, 선호도처럼 대화나 문서 같은 시끄러운 데이터 소스에서 추출한 농축된 스냅샷입니다. 이런 메모리는 세션을 넘어 저장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시간에 걸쳐 끊길 없는 개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긴밀한 피드백 루프가 있습니다. 세션은 새 메모리의 주요 원천이고 그 메모리들은 다시 미래 세션을 더 압축되고 집중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메모리 매니저는 메모리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전담 서비스입니다. 중요한 점은 프레임워크 전용 세션 객체 대신 문자열과 딕셔너리 같은 단순하고 프레임워크의 독립적인 포맷을 쓴다는 겁니다. 이 설계 덕분에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로 만든 에이전트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스택으로 작성된 여러 에이전트가 같은 메모리 스토어에 연결해서 공유 지식 베이스에 함께 기여하고 거기서 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질적인 에이전트 생태계 전체에 걸친 진짜 협업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용어는 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는 세션 트랜스크립트 자체를 숏텀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화이트 페이퍼의 저자들은 여기서 선을 더 분명히 긋습니다. 세션은 턴 단위의 원문 대화와 작업 상태를 그대로 담고 있고 메모리는 그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입니다. 요약, 사실, 기타 구조화된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죠.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면 상세한 감사 로그와 압축된 재사용 지식이 둘 다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간단한 메모리 시스템은 단순한 챗봇과 진짜 지능형 에이전트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메모리가 있으면 에이전트는 여러 세션에 걸쳐 사용자 선호, 과거 결정, 중요한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대신 이전 작업 위에 계속 쌓아갈 수 있죠. 이런 연속성이 더 깊은 개인화와 더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해서 에이전트가 상태 없는 API라기보다 장기적인 협업자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오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세 가지 기둥이 보입니다. 세션은 각 대화별 라이브 상태를 캡처합니다. 메모리는 여러 세션과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증류한 장기 지식을 담습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즉 LAG는 필요할 때 외부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옵니다.
잘 설계된 에이전트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오케스트레이션해서 매번 LLM 호출에 최적의 컨텍스트를 조립합니다. 메모리 생성은 지저분하고 장황한 데이터를 깨끗하고 재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긴 채팅에서 핵심 사실을 뽑아내거나 문서를 요약하거나 비슷한 메모리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 통합하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션 컴팩션에 쓰이는 요약 같은 기법들이 여기서도 많이 재사용되지만 목표는 다릅니다. 단일 컨텍스트 윈도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메모리를 추출할 때는 내용뿐 아니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프로비넌스와 리니지, provenance and lineage는 각 메모리가 어떤 세션, 문서, 이벤트에서 나왔는지를 추적합니다. 이건 신뢰성과 디버깅에 매우 중요합니다. 메모리가 이상해 보이면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업데이트에도 중요합니다. 기반 데이터가 바뀌면 어떤 메모리를 새로 고치거나 지워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추론 시에는 프로비넌스를 바탕으로 특정 메모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우선시할지 에이전트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컴팩션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생성에도 트리거 규칙이 필요합니다. 일정 턴수가 지나면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혹은 태스크나 토픽이 끝났을 때 메모리를 추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외부 데이터가 유입될 때 메모리 생성을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부드럽게 유지하려면 이런 과정은 보통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해서 요약이나 추출이 끝날 때까지 사용자가 응답을 기다리지 않도록 합니다. 강력한 패턴 중 하나는 메모리 연산을 에이전트가 호출할 수 있는 툴로 노출하는 겁니다. 메모리가 숨겨진 부작용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명시적으로 메모리를 조회하고 새로 쓰고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메모리가 에이전트의 추론 루프 일부가 됩니다. 언제 과거 지식을 찾아볼지, 언제 새 사실을 저장할지, 시간이 지나면서 상충되는 정보를 어떻게 조정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어떻게 가져올지도 별도의 설계 문제입니다. 프롬프트를 만들기 전에 관련 메모리를 먼저 가져올 수도 있고 대화 도중에 메모리 검색 툴을 호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정된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가져올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관련도 점수, 즉 시멘틱 검색, 메타데이터 필터, 태스크 특화 휴리스틱 같은 걸 써서 현재 턴에 가장 유용한 메모리를 고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가져온 뒤에는 그걸 모델에 어떻게 보여줄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선호 같은 일부 메모리는 항상 적용되도록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녹여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메모리는 대화 히스토리의 일부로 혹은 검색된 문서처럼 별도의 에비던스 블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반 메모리뿐 아니라 에이전트가 학습한 행동 패턴이나 워크플로 같은 절차적 메모리, 프로시저럴 메모리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슷한 태스크를 나중에 다시 할 때 접근 방식을 가이드해 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스템은 한번 만들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에이전트가 올바른 메모리를 추출하고 필요할 때 잘 찾아오고 실제로 그걸 써서 행동을 개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리프트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오래되거나 서로 모순되거나 그냥 틀린 메모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는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션 로그와 같거나 그 이상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안,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 보면 이 화이트 페이퍼의 핵심 메시지는 상태를 가진 개인화된 AI는 LLM 하나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치밀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서 나옵니다. 세션은 대화열로 상세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메모리는 그 기록을 오래가는 지식으로 증류합니다. 컴팩션과 추출은 모든 걸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컨텍스트 한도 안에 맞게 해줍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프레임워크에 독립적으로 만들어두면 서로 다른 에이전트와 프레임워크가 하나의 공유 인지 레이어 위에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함께 쓰면 원래는 상태가 없던 LLM을 기억하고 학습하고 시간에 따라 적응하는 튼튼한 장기 에이전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